네, 안녕하세요. 이번 8월 포커스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게 된 남서울대학교 남영희입니다. 제가 이번 발표할 학술대회 주제는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olorectal in Korea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대장암의 주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PPT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주제는 Study on Factor Affecting Colorectal in Korea입니다. 네,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5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트로덕션입니다. 대장암은 전 세계적으로 폐암이나 유방암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률은 폐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선별검사를 통해서 스크리닝 테스트죠. 선별검사를 통해서 조기 발견과 그리고 진단 그리고 치료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암 등록 사업에서 2019년 대장암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은 29,030건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내 암 발생률의 11.4%에 해당되는 네 번째로 많은 암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대장암이 젊은 연령층에서 진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44.5명이 대장암 진단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51.2명으로 헝가리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대장암 진단을 많이 받은 것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나타났습니다. 북아메리카나 유럽 그리고 호주 이런 곳에서는 젊은 연령층에서 이런 대장암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중요한 헬스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대장암 발생의 약 절반 정도는 위험 요인을 리스크 팩트를 인터벤션 하면서 1차적인 예방이 가능하겠습니다. 대장암은 이제 대장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대장암이라고 부르는데요. 대장은 크게 이 콜론이라고 부르는 결장 부분과 직장이라고 부르는 직장암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콜론 캔서랑 렉탈 캔서를 합쳐서 콜로렉탈 캔서인 대장암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대장은 이제 해부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라지 인테스틴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장 부분하고 직장 부분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암은 결장 부분하고 직장암이 임상적 특징이
다소 다르게 됩니다. 2018년에 발표한 글로벌 암 데이터인 글로칸에서 글로보칸이라는 국제 암 데이터에서 발표를 했을 때 암의 종류는 약 36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대장암이라고 부르는 것을 결장암과 직장암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여 암 통계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 연구에서는 이런 대장암이 발생한 해부학적 부위, 아나토미칼 레지온, 이런 해부학적 부위를 앞서 말씀드린 결장 부분하고 직장 부분으로 구분해서 임상적인 특징, 클리니컬 캐릭터리스틱과 그에 따른 주요 영양인자를 규명하기 위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보실 부분은 연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구의 대상은 이 연구 대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온 곳은 내셔널 캔서 인시던스 데이터베이스인 국립암센터의 국가 암발생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8년도에 조사된 2016년 자료로 2756케이스의 대장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대장암 케이스가 콜라보레이티브 스테이지 리서치 프로젝트로 조사된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장암으로 분류된 건수가 되겠고요. 이 대장암으로 분류된 건수를 앞서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론 캔서 부분하고 렉탈 캔서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셔널 캔서 인시던스 데이터베이스는 2018년 12월 31일 날 업데이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연구 도구가 되겠습니다. 본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포함된 임상적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 성을 우선 그 변수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연령, 토포그래픽 코드라는 것은 그 대장암이 발생된 해부학적 부위를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포그래픽 코드여서 T코드라고 불리고 이 T코드는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몰폴로지 코드는 M코드라고 해서 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의 조직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변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해서 분화도의 정도를 변수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종양의 크기, 그리고 현재 그 대장 부분에 있는 그 주변 림프절로에 침범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대장암이 발생한 환자의 그 원격 전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시어 스테이지라 그래서 요약병기, 미국에서 개발된 요약병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암의 일반적인 병기, 이렇게 둘넷, 여섯, 여덟, 10개인데 이 중에서 종속 변수 하나 빼고 9개의 변수와 1개의 종속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암은 그 결장암과
그렇죠? 결장암 부분하고 직장암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 해부학적 부위에 따라서 이 C18.0부터 C18.9에 해당되는 해부학적 부위가 결장 부분이 되겠고요. C19.9와 C20.9는 직장 부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C19.9는 이 결장의 S결장과 직장이 같이 중첩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을 하고요. 이 부분은 결장으로 포함하지 않고 직장으로 포함해서 분류를 통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 그 케이스 중에서 전체 케이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여 건인데요. 그 중에서 그 1657건 60.1%에 해당되는 게 결장암이고 나머지 39.9% 약 6대 4의 비율로 직장암이 분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암과 결장암에 대한 카이 검정을 했더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장암이라고 불리는 이 암의 결장암과 직장암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그런 임상적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보면은 연령은 주로 대장암이 많이 발생되는 연령층이 이제 50대, 60대, 나이가 이제 50대부터 시작을 해서 5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49세 이하를 하나의 그 분류로 잡고요. 연령을 구분했고요. 그리고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이렇게 연령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부학적 부위에 해당되는 T코드는 C80.0에서 9까지를 결장암, 그 다음에 C19부터 20까지를 직장암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속 변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M코드는 암이 발생한 부분의 조직학적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암세포 조직인 거죠. 가장 많이 이 대장암에서 나타나는 암세포 조직은 M8140에서 M8384에 해당되는 아데노카시노마 선암종이라는 조직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선암종과 선암종이 아닌 기타 모든 조직 소견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암의 분화도입니다. 그래서 암의 분화도라는 것은 암세포가 정상 조직과 얼마나 유사한지 그 정도를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세포와 가장 유사한 것을 well differentiatio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 닮은 것을 early differentia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well과 early의 중간을 갖다가 moderate로 이렇게 구분해서 고분화도, 중등분화도, 저분화도 그리고 분화도가 표시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미상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종양의 크기는 2cm 이하인 거와 2cm 미만인 거와 2cm부터 4.9cm, 5cm부터 6.9cm, 7cm 이상 그리고 종양의 사이즈가 나타나지 않은 미상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이 발생된 그 주변의 림프절로에 전이가 림프절로에 침범이 있는지 그리고 원격 전이가 있는지는 있다 없다와 미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약병기는 이제 국소적인 거로 암이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은 구역적인 리저널 다이렉트인지 리저널 림프노드인지 리저널 다이렉트 림프노드가 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원격 전이인지 모르는 건지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일반적인 암의 병기는 1기부터 4기 그리고 나타나지 않은 미상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임상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결장암과 직장암을 구분해서 임상적 특성하고 예후를 비교하였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통계 분석에는 카이스케어 테스트를 사용해서 두 그룹을 비교를 했고요. 결장암과 직장암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고 decision making tree 의사결정 모델을 사용해서 두 그룹 간의 관련 위험 요소가 어떤 건지를 예측하는 그런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그 통계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 그 대장암의 임상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적 특성을 이제 구분한 그런 이제 표가 되겠습니다.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빈도로 나타나 있는데요. 전체 이제 성별로 봤을 때는 남성이 여성보다 암 발생률이 좀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연령별로 봤을 때는 60대에서 70대에서 2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60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암세포 조직 소견은 이제 대부분이 94.1%가 서남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프런시에이션은 분화도는 중등 분화도가 72.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양의 사이즈가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은 2cm 이상 2cm 이상부터 4.9cm까지가 30.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적인 림프절 침범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가 41.3%로 높았습니다. 원격 전이의 경우는 원격 전이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80.4%였고요. 요약병기에서는 이 로컬라이즈드 국소적인 그런 침륜이 28.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암의 병기 스테이지는 1기, 2기, 3기가 골고루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3기가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도표는 이 직장암을 결장 부분하고 직장 부분으로 구분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변수인 성별, 나이, 그 다음에 M코드, 그 다음 튜머 사이즈, 디스탄트 메타스타시스, 시어, 그 다음에 스테이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네, 예, 그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별로 우선 살펴보게 되면은 결장암의 성별 분포를 보시면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직장암은 남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장암이라고 부르는 결장암과 직장암은 남성은 직장암의 비율이 높고요. 여성은 결장암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이 결과표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연령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연령에서 보시면은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결장암이 되겠습니다. 결장암이 67.9%로 80세 이상에서 결장암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직장암은
가장 높은 퍼센트를 나타내는 게 49세 미만입니다. 46.9%로 직장암은 49세 미만인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코드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암의 조직 세포 유형인 거죠. 결장암에서는 콜론에서는 선암종보다 기타 조직이 더 많았고 직장암에서는 선암종이 더 높았습니다. 네, 유의한 변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머 사이즈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콜론은 7cm 이상, 7cm 이상이 67.6%로 가장 많았고요. 직장암인 렉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긴 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미상을 빼고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5cm에서 6.9cm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장암과 직장암은 조금 종양이 사이즈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둘 다 종양이 사이즈가 좀 상당히 큰 사이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 주변 그 림프절로의 침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결장암은 침범된 경우가 60.8%로 높았고요. 직장암은 침범되지 않은 퍼센티지가 높았습니다. 근데 미미한 차이여서 얘는 유의하지 않았죠. 네. 그 다음에 원격 전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장암은 원격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직장암은 원격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약병기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장암은 가장 높은 것이 지금 뭐 63.6, 그다음 63.3 이렇게 다 높게 나타났는데 그 대부분 이제 60%대여서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원격 전이가 63.9로 가장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 47.5%인 구역적인 집적 침륜과 여기 R와 R에는 구역적인 집적 침륜과 림프절의 침륜이 있는 것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암의 병기로서는 두 번째 2기가 결장암에서는 가장 높았고 직장암에서는 그 미상이 가장 높았는 아니구나. 여기 3기가 가장 높죠. 그렇죠? 47.0%로. 그래서 약간의 병기가 일반적인 병기가 2기와 3기로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결과로는 이 콜론 캔서 결장암의 그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로지스틱 해기 분석하고 의사결정 나무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우선 로지스틱 해기 분석에 따라서 이런 임상적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결장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은 여기 P 밸류가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영향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변수 이름으로 살펴본다면은 성별, 나이별, 그 다음에 그 조직 소견별, 그리고 원격 전이와 요약병기, 병기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별을 살펴보게 되면은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이 결장암이 발생할 확률이 남성보다 1.4배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대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49세 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로 보았을 때 70대는 1.59배, 그 다음 80대는 1.95배,
49세 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대나 80대는 1.59 또는 1.95는 약 2배죠. 2배 정도 높게 이런 결장암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라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몰폴로지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서남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타 조직 소견이 나타날 확률은 2.1배, 2배 이상 결장암에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원격 전이 같은 경우에는요, 원격 전이가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18배 아주 높게 나타났죠. 그리고 요약병기에서는 국소적인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 국소보다 더 그 종양이 침범 범위가 더 큰 것들이 더 적게 나타날 0.16, 0.20, 0.18, 0.08 이렇게 낮게 나타나서 이런 그 요약병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장암은 국소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고 나머지 구역이나 원격 전이의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1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기나 3기나 4기가 나타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요. 2기와 4기가 나타날 확률은 1.56배, 1.31배로 높았고요. 3기가 나타날 확률은 0.796배로 낮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유사한 로지스틱 해기 분석으로 예측 그 결장암이 나타날 그런 어떤 요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을 의사결정 나무로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이 의사결정 나무 중에서 이 카트법으로 분석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카트 방법으로 분석을 하여 살펴봤는데 이 맨 위에 있는 이 이제 변수는 뿌리마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뿌리에서 가지가 번져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나타낸 것이 이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뿌리마디부터 마디가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제 맨 마지막 이 끝마디까지 왔을 때 그 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분리 기준을 살펴보면은 이제 카트 모델 1과 2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통계 분석을 했을 때 이 의사결정 나무는 디시전 트리는 이게 하나의 이제 트리로 나타났는데 너무 커서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모형을 이제 구분해서 잘라서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1을 우선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좀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기는 한데요. 이 결장암과 이제 대장암과 직장암으로 나누어서 이 뿌리마디에서 이제 통계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기 스테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그런 병기가 되겠습니다. 스테이지고 이 스테이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 튜머 사이즈가 되겠고요. 이 튜머 사이즈에 잠깐만요. 스테이지가 있고 이 스테이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시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시어라고 되어 있고 이 시어에서 영향을 주는 것은 성이 되겠습니다. 성이 되겠고요. 이 성이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는 튜머 사이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 성은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성은 나이에 영향을 미치고 남성은 튜머 사이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튜머 사이즈는 남성의 경우는 나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순차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델 2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스테이지에서 시작을 해서 스테이지는 튜머에 영향을 미치고 또 튜머는 시어에 영향을 미치고 또 시어는 나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튜머 사이즈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가 이제 이 시어 요약병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튜머 사이즈가 2cm 미만부터 7cm까지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나이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예, 통계 분석이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시어는 나이와 성별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1, 2를 이제 살펴보았을 때, 이 스테이지는 시어와 성과 나이, 그리고, 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스테이지는 시어와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성별은 여자와 남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나이하고 튜머 사이즈고요. 남성의 경우는 튜머 사이즈와 나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별은 이게 약간 순차적으로 조금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바뀌어지긴 했지만 성별은 나이와 튜머 사이즈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랑 디시전 트리 두 가지 모형이 얼마나 잘 설계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도표가 이제 테이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5에 보면은 결장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고 의사결정 모형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두 가지 예측 모형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위험 도표를 리스크 차트를 이제 그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고 디시전 메이킹 트리인 의사결정 나무를 이제 위험 도표를 그려 보니까 위험 추정치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0.411이 나왔고요. 디시전 메이킹 트리는 0.37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준 오차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0.039, 의사결정 나무는 0.009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나타냈을 때 예측의 정확도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63.4%고요. 의사결정 나무는 62.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고 의사결정 나무의 예측도는 이제 두 개가 매우 유사한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약간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살펴본 위험 추정치인 0.411과 0.377은 이 값이 작을수록 모형 구축이 매우 잘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보다 적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과 의사결정 모형은 매우 잘 구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장암은 결장 부분하고 직장 부분으로 구분하여서 임상적인 차이를 살펴보았고요. 그에 따라서 이 임상적 차이에 따라서 암을 예방하고 조기 진단 그리고 치료하는데도 이 임상적 차이의 결과물을 반영하여서 치료나 조기 진단 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대장암
콜로렉탈 캔서는 우리나라에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트로덕션에서 살펴본 것처럼 네 번째로 많이 발생되는 그런 암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서구화된 그런 식습관을 이제 많이 그런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많이 변경이 되고 또 간편식 또 외식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변화되면서 대장암의 발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한 이런 건강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검진을 이제 조기 검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부터 이제 국가 암 검진 대상이 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조기 검진은 특히 이제 결장암 같은 경우는 50세 미만 그 조기 암 검진의 대상이 아닌 50세 미만에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아까 통계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50세 미만의 연령층에 대한 적절한 건강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50세 이하에 있는 그런 연령대도 국가 암 검진에 포함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장암과 직장암은 해부학적으로 대장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장암과 직장암은 임상적인 양상이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상이합니다. 다릅니다. 일단 그래서 그에 따른 예방이나 진단 그리고 치료 이런 접근을 다각화하여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공중보건학적 접근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접근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본 연구를 이제 수행한 결과 국가 원시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장암 발생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기존에 나타나 있는 원시 자료에서 조사한 그런 변수들을 사용해서 위험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대장암의 충분한 그런 어떤 위험 요인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 연구를 통해서 대장암의 위험 인자를 일부 파악하고 결장암과 직장암이 그 위험 요인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연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 문헌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